네. 산업안전지도사 3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3차 시험 범위랑 교재 비교, 그리고 교재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전체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 범위를 예상했느냐 라는 것과 3차 시험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예로는 과거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 될까요?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 4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전날 다운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3차 면접 시험을 칠 때 지침이나 법령 등 문제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나요? 3차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꿀팁 같은 것이 있나요? 3차 시험을 칠 때 키워드만 말해도 되나요? 3차 시험 교재 고르는 방법과 교재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3차 시험 범위를 예상하기 위해서 2026년도 3차 시험 범위를 예상하기 위해서 저는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3차 시험 특성상 기출 문제 자체가 기억을 복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시험의 방향과 어떤 경향을 추정하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법령하고 지침에서 나옵니다. 제가 교재에서도 말했듯이 그 법령과 지침 요 부분에서 지금 3차 시험에 95%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5% 정도. 지금 3차 시험은 거의 95%지만 2차는 지금 25년 2차는 100% 법령과 지침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법령과 지침이고 여기서 지칭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지침은 8대 지침, 가설, 추락, 해체, 철골, 굴착, 콘크리트, 터널, 발파. 3대 고시는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그리고 제가 일반으로 분류한 곳은 시공 일반과 건진법, 시특법, 가이드 등을 일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런 시험 범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와 25년도의 법령 기출 비율과 지침의 기출 비율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95%가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관연도 분석표를 작성했으니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이 5% 이렇게 됩니다. 요 데이터가 지금 최신 데이터이기도 하고 앞으로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3차 시험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제가 교재에서 제시하는 시험 범위인 법령과 지침이 과거와는 다르게 95% 이상 출제되고 있고 더 이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천천히 변화해서 비율이 늘어난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일반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다시 늘어나도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우선 3차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최신 거의 95% 이상 법령과 지침에서 나왔고 그리고 2차의 경우 지금 최신 거의 100%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요거를 과거의 과거 시점 13년도, 14년도 시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법령에 관한 것과 그 시공과 일반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건지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출제 비율이 이렇게 묶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천천히 변화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년치 이상을 분석해본 결과 거의 지금 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단번에 바뀐 게 아니라 이번에만 100%딱 출제된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일반에 대한 비중을 뭐 높였다. 그래도 뭐 크게 훅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 2026년도에는 법령과 지침에서 90% 이상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반에 해당하는 10% 때문에 그 광범위한 부분에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많이 하시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3차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과거 기출만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기출 문제만 보면 된다는 전략이 있었고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신 경력을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물론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과거 기출 문제가 재기출되는 비율이 3차가 훨씬 높습니다. 2차는 거의 반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차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는 3차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자면 2025년 기준으로 전체 60문제 중에 35문제인 60%가 과거 문제가 다시 또 기출되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5년 기준 새로운 문제로 출시된 문제가 25문제, 42%로 과거에 비해 신출 문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과거 기존에 출제된 문제만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과거 기출 여부는 최소한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좀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게 별도로 기출문제 2차, 3차 통합 기출문제 분석표와 그 기출문제 전체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26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도 신출이 많이 나왔고 2026년도 신출 문제가 42%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신출이 쭉 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뭐 지났을 때 문제가 그 리미트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출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땐 다시 과거 기출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20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 전략은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 4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전날 나온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과거의 3차 시험 전략 중에 하나가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친다 그러면 1일차에 뭐 계단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일차, 3일차에는 100% 확률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리스트에서 계단을 지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차에 치는 사람은 1일차, 2일차에 나온 문제들을 다 지우고 예상 범위를 이렇게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낮은 확률입니다. 뭐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확률이지만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완전히 베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전날 나올 문제를 확인하고 그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지우고 자신의 3차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전략이 있었으나 최신 경향을 보면 전날 나온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최신 문제 출제 경향을 봐서는 완전히 100%라고 할 수 없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즉, 전날 나오는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3차 기준 총 60문제 중에 전날 나온 문제가 또 출제된 경우가 6문제가 2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12문제로 출제돼서 전체 문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45문제 중에 3문제가 2번 출제되면서 6문제로 13%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일 회차에서 본인이 시험 치기 전에 나온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었지만 최신 경향을 보면 이제는 동일 회차에서 본인이 시험을 치기 전에 나온 문제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3차 면접 시험을 칠 때 지침상이나 법령상 등 문제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말해 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법령도 최대한 키워드를 넣어서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한 거를 감점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하니까 저희가 또 수험생으로서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자,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가설도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설도로 같은 경우는 가설도로 만들 때 준수사항은 산안법상이 있고 지침상이 있습니다. 이 2개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워야 되고 물어봤을 때 가설공사 지침상, 가설도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도로 준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각각 따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산업법상의 가설도로는 과거에 나왔고 지침상 가설도로는 202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쫙 모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노트는 예를 들어서 제 교재는 가설도로는 첫 번째 산안법상이 있고 두 번째 지침상이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있고 네 번째가 교통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요게 다 가설도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 군데 모아서 법과 지침 구분하지 마시고 법 테마에 맞춰서 한 군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노트 작성하실 분은. 근데 일단 제 교재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2026년 기출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콘크리트 공사 지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상되는 겁니다. 법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통된 부분을 먼저 암기하고 지침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제 교재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콘크리트 공사 지침이 크게 전체 다 개정되면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안법상 이 5가지와 지침상 산안법상 준수사항과 지침상 준수사항은 이 5개는 일치합니다. 근데 지침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A라고 하고 이 문제를 B라고 했을 때
A에 이렇게 B가 포함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 개만 별도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법령상 깽폼 등 조립 시 준수사항 5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교재 같은 경우는 기준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 자 기준 규칙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요 5개는 동일하고 요것만 별도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본인의 노트를 다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차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꿀팁이 있겠지만 뭐 일단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뭐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을 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 거를 전략으로 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뭐 질문이 끝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서 감점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제가 시험을 칠 때 세 문제가 다 아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령에 관한 대답은 키워드 중심이긴 하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00%다 했습니다. 뭐든지 이제 나오면은 뭐 9개 조항이면 9개 조항, 4개 조항이면 4개 조항,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단서 조항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답변마다 관련된 법령을 거의 다 추가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설도로 같은 경우는 법령상 지침상 가설도를 물어봤을 때 그거 답변하고 그 다음에 산안법상 가설도로 답변하고 우회도로까지 다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공사 지침상 가설도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질문에는 우선 가설공사 지침상 가설도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우회도로 설치 기준, 법령상 가설도로 설치 기준까지 다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시험 치면서 보니까 세 분 감독관님들이 답안지로 보이는 종이를 엄청나게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뒤적거렸습니다. 또 계단의 설치 기준에 대한 질문은 너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더 빠르게 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장애물에 대한 그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천장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서 2m 이내에는 뭐 없어야 된다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다시 천장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대답한 거는 오히려 뭐 안 한 것처럼 지금 채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다행히 합격은 했으나 예상보다는 많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카톡방 등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법령에 관한 답변을 100% 했는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빨리 한 게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여유 있게 채점을 쉽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3차 시험 대비 교재 추천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추천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교재를 고르는 방법과 제가 교재를 고를 때 주변에서 받았던 조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재 선택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교재 선택의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재는 본인이 만든 서브노트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중의 교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중의 교재를 구매해서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시중의 교재를 구입해서 보신다면 메인 교재 하나를 딱 선정해서 그걸로 내 걸로 만들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재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 조금 보다 저것 조금 보다 이렇다 하다 보면 앞에 서두만 마스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선택하실 때, 자, 유의사항. 너무 광범위한 내용의 교재가 아닌가. 뭐, 산안법이나 지침을 넘어가서, 뭐, 가이드, 건진법, 시특법, 시공 일반 등까지 너무 광범위하면, 뭐, 일부 뭐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엄청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재들은 봐도 암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 하시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외우지 못할 정도의 광범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어, 그 최신 경향에 맞춰서 시험 범위를 최소화시킨 교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넓은 범위의 책을 누가 발간해 놓고 이것만 다 외우면 100% 합격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암기하기 굉장히 힘든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월간 발행 자료까지 보라는 분도 있지만 제가 시험 쳐본 결과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전략에 맞게 시험 범위를 줄여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들었던 조언인데 사실 저는 교재 선택할 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자인지 그리고 2차 면제를 받은 기술사 출신 분이 쓰신 교재인지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자가 아닌 그냥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책이나 아니면 기술사 분은 2차 면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책은 뭐 좀 다르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쳐서 통과한 그런 사람의 교재를 사라. 그리고 최신의 교재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책을 고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적용을 못했는데 혹시나 검색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기술사라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지도사의 답변 방식과 기술사분들의 답변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기술사 시험과 정확한 키워드 중심의 지도사 시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암기 방식이 나랑 맞는 교재인지 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두 문자를 따는 요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이제 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별로 막 외워서 그냥 문제 한 200개, 300개를 흐름에 상관없이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쭉 읽고 흐름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암기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암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암기하기 쉬운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교재인지 그래서 그거는 본인과 맞는 교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은 서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뭐 크몽이나 이런 데 보면 미리 보기나 상세 보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통해서 자기의 공부 방식과 맞는 교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선택에 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교재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본인이랑 맞는 게 없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교재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 중에 혹시나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일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저의 시험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시면서 암기 방식이 서술형으로 쭉 읽고 마인드맵이나 장판지가 있어야 암기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글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암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크몽에서 판매 중인 교재를 소개해 드립니다. 크몽 사이트로 가서 울산 산업안전 지도사를 검색하시면 제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는 뭐 선배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뭐 후배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서브노트를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업데이트 시키면서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재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본인이랑 맞는 암기 스타일, 본인이랑 맞는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 교재는 대부분 그림으로 뭐 출입금지, 달줄달포대, 악천후시, 뭐 그다음에 20cm 이상 발판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코드로 간단하게 도형화 시켜서 이렇게 암기하는 걸 합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 아시지만 다 글로 쓰면 나중에 손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타자로 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지침에서 뭐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이렇게 나눠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반 타설과 장비 타설 시, 뭐 거푸집 같은 경우는 조립 해체 시, 뭐 조립 시, 발판 시,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걸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쭉쭉 뻗어가는 거죠. 이런 마인드맵 방식의 장판지로 공부하시는 분은 제 교재로 오시면 현존하는 최고의 장판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